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도화살과 홍염살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신살인데요. 제 주변엔 도화살 있는 사람도 많고 홍염살 있는 사람도 많아서 둘을 비교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홍염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 각 홍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염살은 타고난 외모와 매력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신살인데요. 이는 일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홍염살은 요염한 장미와 같은 기운으로 일견 도화살과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데요. 우선 홍염살은 성적인 측면이 강하고 도화살과는 달리 자신의 의지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염살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외로 순수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점차 그 매력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유혹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될 때 강하게 발동하게 됩니다. 홍염살도 역술인들에게는 중요하게 꼽히지만 일반인들은 매체에서 도화살만을 다루고 있어 홍염살은 쑥 들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도화나 홍염을 가진 사람은 사주 구성이 좋을 경우 연예인이나 배우 또는 유튜버 등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을 택해서 대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구성이 나쁘거나 운에서 나쁜 운을 만나게 될 때 자칫 화류계로 빠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갑오 홍염은 갑목과 오화의 조합으로 태양 아래에서 곧게 뻗은 나무라 할 수 있는데요. 일지상관으로 언변이 좋고 표현력이 발달했으며 양간인 갑목의 영향으로 시원시원하면서도 청순한 매력이 특징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를 의미하므로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쭉길쭉한 사람이 많고요. 게다가 오화는 도화의 기운을 품은 자오묘유 중 하나이므로 도화살이 중첩될 수도 있는 일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장간 식상 혼잡의 영향으로 말실수로 인한 관제구설에 시달리기 쉬우니 주의를 요합니다. 병인 홍염은 병화와 인목의 조합으로 숲을 비추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지편인으로 독특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양중양이라 불리는 병화답게 자신감과 솔직 담백함이 특징입니다. 목화 통명으로 지략이 뛰어난 경우가 많으며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끄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만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미 홍염은 정화와 미토의 조합으로 사막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지가 식신이므로 다정다감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표현력과 활동력이 좋고 생기가 넘칩니다. 같은 불이지만 양간인 병화와 다르게 사근사근하면서도 수줍은 듯한 매력이 특징인데요. 남자는 미소년 스타일, 여자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스타일이 많으며 일지 압록의 영향으로 주위에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사주 명식의 임수를 보면 정임합, 즉 음란지합이 성립하므로 은근히 색을 밝히는 성향이 강해지기 쉬우며 지장간 편인의 영향으로 다소 변덕스러울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진홍염은 무토와 진토의 조합으로 넓게 펼쳐진 광활한 평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지비견이므로 고집이 세고 경쟁심이 강하며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남녀 공이 중성적이고 다부지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섹시한 매력을 타고난 사람이 많은데요. 이는 토일간의 특징이기도 하죠. 양간인데다 백호살과 괴강살의 영향으로 강한 기운을 풍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나치게 완벽주의적 성향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경술 홍염은 경금과 술토의 조합으로 평원의 우뚝 선 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지가 편인이므로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양간이므로 선이 굵직하고 털털한 호인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물이 수려한데요. 외모와 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들을 갖춘 종합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 많지요. 하지만 궤강살의 영향으로 승부욕이 강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해 두려는 성향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 홍염은 신금과 유금의 조합으로 아름답게 세공된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지가 비견이므로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신금일주 자체가 보석을 상징하므로 미남미녀가 많은 편인데요. 홍염이 더해졌으므로 그 아름다움이 더합니다. 게다가 일지유금은 좌우묘유, 즉 도화의 기운을 품고 있으므로 홍염살과 함께 도화살이 중첩될 수 있는 일주이지요. 하지만 신금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인해 풍기는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도도한 느낌에 가까운데요. 피부가 하얀 편이며 앙칼진 듯한 매력이 특징입니다. 일지 현침살의 영향으로 인해 가시 돋친 말로 사람의 가슴에 대목을 받기 쉬운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자 홍염은 임수와 자수의 조합으로 끝없는 넓이와 깊이를 지닌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지 겁재로 다소 계산적이며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일지 자수는 도화의 기운을 품고 있는 좌오묘유 중 하나이므로 도화살이 중첩될 수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다른 홍염보다 특히 성적인 의미가 강해지는데요. 이는 수가 남녀 성욕의 육체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데다 자수라는 글자도 물상적으로 생식기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주명식의 정화를 보면 정임합, 즉 음란지합이 성립하며 색을 밝히는 성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때문에 밝고 생기 넘치는 매력이라기보다는 농염한 성적 매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지양인의 기운으로 다소 욱하는 기질과 극단적인 성향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 명주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무진일주 홍염을 갖고 있네요. 재물 수기운이 연지 축토 속의 개수, 일지 진토 속의 개수, 시지 신금 속의 임수로 숨어 있습니다. 28 무인대운은 지지 인신충으로 재물운이 좋지 않으나 38 청축대운은 지지 축토가 들어오는 40대 초반 이후 점점 재물운이 나아집니다. 개묘년이나 을사년 즈음에 직업이나 직장 변동수가 있는데요. 자영업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40대 초반 이후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48 병자대운의 재물운이 좋으니까 40대 중반 이후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남녀 관계가 잘 되는 편이고 성생활을 중요시합니다. 앞으로도 양주 유통과 마사지 관련 유흥업에 종사하면 괜찮게 살아갈 것으로 보는데요. 명예보다 재물을 추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